자, 이제 챕터 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5는 건너뛰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챕터 5는 품질 관리에 관한 장인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군데군데 나올 겁니다.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주제는 화학 평형입니다. 모든 화학 반응은 다 평형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형에 이제 생성물 쪽으로 치우치느냐 아니면 반응물 쪽으로 치우치느냐 그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수가 이제 크냐 작으냐 이제 그 문제만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아웃라인 있어요. 이제 섹션이 이제 1부터 7까지 이제 있으니까 이 장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익혀 놓으시기 바래요. 자, 먼저 요 앞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미국에 이제 포토맥 강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은 아팔레치안 그 산맥으로부터 흘러나와요. 이게 포토맥 강 어디로 흘러가죠? 이 대서양으로 가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워싱턴 DC를 이제 거쳐서 대서양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아주 깨끗하고 아주 좋은 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요 산맥 여기에서 여기 석탄 채굴 하는 광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보면은 이제 침출수가 많이 나오죠. 광산에서 되게 침출수는 굉장히 강산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에 살 수가 없어요. 생물이. 그렇지만 요 강이 이제 흘러 내려가면서 제지구 공장도 거치고 또 폐수 처리 공장도 거치면서 강이 이제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많은 생물이 살 수 있다. 네, 그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강이 산성이 중화되느냐? 이게 이제 제지 공장에서 CO2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요게 아마 제지 공장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이 폐수 처리 공장이 또 이제 포토맥강 그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생물의 활동으로 폐수가 막 분해되면서 CO2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CO2가 물에 녹아요. 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CO2는 이제 중화시킬 수도 있고 또 더 산성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포토맥강에서는 말이죠. CO2가 녹은 CO2가 여기 CaCO3 이건 아주 흔한 물질이죠. 칼슘 카보네이트. 이것과 반응해서 뭐가 되냐면은 여기 칼슘을 녹여내고 여기 바이카보네이트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바이카보네이트가 이 산성의 경우에 그죠? 이게 프로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프로톤과 만나서 중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강이 점점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바다에 이제 CO2가 많이 녹을 경우 어떠냐? 오히려 CO2가 강을 바다를 산성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호초를 이제 산호초가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화학 평형이 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반응이 있을 때 우리가 정의, 그죠? 화학 평상수 K 정의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의할 것은 요게 밑에 이제 여기 농도로 된 것은 몰 농도입니다. 몰 농도. 다른 농도가 아니에요. 뭐 ppm이나 퍼센트 농도 그런 거 아닙니다. 몰 농도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 이제 곧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농도가 아니고 액티비티로 써야 돼요. 이제 그것은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 K가 1보다 크면은 반응이 잘 간다. 예, 반응이 잘 진행이 된다. 1보다 작으면은 반응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이제 농도로 되어 있으니까 꼭 액체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기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 먼저 보면은 일단은 이게 몰 농도로 표시된다. 이제 그러니까 몰 퍼 리터로 이 단위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스탠다드 스테이트는요. 어, 농도는 1몰라일 때를 우리가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기체의 경우에는 1기압일 때 또는 1바일 때 스탠다드 스테이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스테이트에는 영향을 안 미치죠. 여기에 평상수에.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1로 되기 때문에 어떤 영향도 안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용액 중에 녹아 있을 때는 몰 농도를 하고요. 기체가 있을 관여할 때는 바로 표시합니다. 이것을 농도 대신에 바. 그리고 이제 퓨어한 솔리드 그죠? 예를 들어서 순수한
반응에 예를 들어서 순수한 고체나 순수한 액체 또는 솔벤트가 있으면은 그것의 농도를 아예 1로 해요. 왜 1로 하느냐? 그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평형상수에 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정의한다면은 그것의 농도는 1이다. 1이면은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이퀄리브럼 콘스탄트 요 값을 이것은 한 가지 알 것은 요 농도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이건 안 바뀌어요. 단지 K 값은 뭐에 의해서만 바뀌죠? 그렇죠. 온도가 다르면은 K 값도 달라집니다. 그 외에는 K 값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트라는 말이 이제 붙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역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반응에 K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역반응이 되면 어때요? 요것이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고 생성물이 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때문에 역반응에 대해서 K는 요 정반응의 K 역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건 너무 뭐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더해질 때는 새로운 K는 곱하기로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다가 n을 상수를 우리 n을 곱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때 K는 여기에 전체에다가 n승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건 뭐 그냥 금방 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한번 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해리하는 반응이 아주 간단하죠, 그죠? 이때의 평형상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정의로 의하면은 요 K, 요게 이제 물은 용매 이게 분모가 되고 요것은 분자가 돼서 사실은 요 농도 곱한 거에 나누기 물이 농도가 되죠. 근데 물은 용매이기 때문에 이걸 항상 콘스탄트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물의 농도는 순수한 물의 농도는 55.5 몰라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냥 1로 다 치는 겁니다. 이때는 평형상수 구할 때는 그래서 요 두 개만 프로톤 농도와 하이드록사이드 농도만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KW라고 합니다. KW는 25도씨에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이것도 참 기막히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에 대해서 K가 1.8 곱하기 10-5승이다. 그죠? 그 무슨 뜻이냐? 암모니아가 이제 물에 녹아서 해리하잖아요. 그죠?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됐어요? 암모니아는 이게 염기성이기 때문에 물로부터 프로톤을 자기가 취합니다.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되고 그 결과로 OH-가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1.8 곱하기 10-5승이라는 것은 이때도 물은 용매이기 때문에 물의 농도는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분모가 암모니아의 농도가 되는 거고 분자가 암모늄 이온의 농도와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농도에 곱이 됩니다. 그죠? 이 반응에 대한 K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역반응이기 때문에 역반응이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한번 구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뒤에 이제 답이 나와 있어요. 잘 보십시오. 물은 이렇게 해리된 건 이렇게 되죠. 그죠? 또 요 반응을 우리가 요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암모늄 이온이 해리돼서 프로톤과 암모니아 요 가스로 되는 거죠. 물론 물에 녹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요 두 가지를 이런 반응을 식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물이 해리하는 것과 암모늄 이온이 하이드록사이드와 반응해서 요것이 암모니아와 또 물이 되는 요 반응. 이거를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됩니다. 요 반응에 대한 K는 KW고 요 반응에 대한 K는 뭐가 됩니까? 요 반응의 역반응이기 때문에 K는 NH3 역반응이 되죠.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이거는 곱하면 됩니다. 그죠? 요것에 대한 K 값은 KW 곱하기 1 over KNH3 이렇게 하면은 5.6 곱하기 10-10승 이렇게 우리가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간단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퀄리브럼과 연력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평형은 연력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냐 연력학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보시죠. 연력학에서 연력학 제2법칙을 여러분들 배웠으면 아마 배울 겁니다. 이제 물리학에서 배울 건데 요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는 델타 H 그죠? 엔탈피 변화 마이너스 T 델타 S 이렇게 주어져요. 그죠?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물리학에서 나온 여기는 유도를 안 하겠어요. 이거는 유도 이제 하기까지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쨌든 요거 평형 상수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외우기 바랍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식이고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식입니다. K는 exponential 그리고 마이너스
델타 G 제로, 여기 제로가 있는데 이것은 평형 상태에서의, 그죠? 표준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표준 상태에서의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를 뜻해요. 그죠? 이렇게 되고요. 요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표준 상태라고 하면 여기다가 제로를 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깁스 프리 에너지는 엔탈피와 엔트로피 변화 이 두 개의 양으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평형상수는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와 관계가 있고, 또 이것은 다시 엔탈피와 엔트로피 변화와 관계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엔탈피는 뭡니까? 엔탈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응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엔탈피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됐어요? 발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에요. 그죠? 이제 항상 여러분요, 엔탈피는 생성물의 엔탈피 마이너스 반응물의 엔탈피, 이제 그걸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델타 H가 엔탈피 변화가 크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생성물의 엔탈피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열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에요. 엔도더믹입니다. 이건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델타 H 엔탈피 변화가 작다는 것은, 마이너스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마이너스예요. 작다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것은 엑소설믹, 그러니까 열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엔탈피 변화량은 네거티브가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엔탈피 체인지, 그러니까 표준 상태에서의 엔탈피 변화를 여기다 제로를 붙여서 쓰는 거예요. 표준 상태는 뭐냐? 여러분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 그것과 달라요. 이때 연력학에서의 표준 상태는 온도는 25도씨예요. 기압은 똑같습니다. 1기압. 그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온도는 25도씨를 여러분 항상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도는 전부 다 1몰라. 그리고 압력은 1기압이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엔트로피도 마찬가지예요. 엔트로피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긴 한데, 엔트로피 변화는 그 출입한 열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역적인 반응을 가정한 경우에요.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한 이 물리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십시오. 열이 출입량을 온도로 나눈 거예요. 물론 온도는 절대 온도입니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니까, 이게 0보다 크면은 양수면은 어때요? 무질서가 증가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0보다 작으면은 이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질서가 감소하고 이거는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근데 반드시 그렇지만 않아요. 결국 뭘로 따져야 되냐면은 요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0이 되면은 이제 양수면 말이죠. 그죠? 플러스면은 K는 1보다 작아요. 이게 음수면은 K는 1보다 크다. 그러니까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이 일어날 것이냐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를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 이때 표준 상태입니다. 제로니까 제로를 붙였으니까 위에 이게 이제 0보다 크면은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일단 그렇게 봅니다. 디스페이블드, 그죠?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깁스 프리 에너지의 표준 상태에서의 그 변화가 0보다 작으면은 이런 반응은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일단은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르 샤틀레의 프린시플입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알죠? 어떤 반응이 있는데 어떤 한쪽에 농도가 증가하면은 반응은 평형이 이동합니다. 왜 이동하느냐? 평형상수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온도만 일정하면은 평형상수는 어떻게 해도 항상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한쪽의 농도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반응은 평상수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 농도가 증가한 쪽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향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변화를 옵셋시킨다, 변화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 반응이 있어요. 상당히 복잡한 반응인데 여기다가 크로미움 상과를 더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걸 더하면은 여기 갑자기 여기 더해졌어요. 근데 평형상수가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작아지겠죠. 그죠?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형은 이걸 맞추기 위해서 당연히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 더해준 농도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외부에서 자극이 올 때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자극이 오면은 그 자극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우리 몸이 반응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반응도.
그죠? 외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그 변화를 가능한 한 줄이려는 쪽으로, 없애시키려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나온 거예요. 그죠? 다 나온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밑에 부분 보십시오. 근데 이제 온도가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평상수에는 말이죠, 여러분이요, 온도 효과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Q, 그죠? Q가 이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어쨌든 열의 출입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여기다 집어 넣으면 좋은데, 실제 평형상수에는 열의 출입에 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달라지면은 평형상수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자체가. 어떻게 달라지냐? 어떻게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엔도서믹 반응, 그러니까 이게 흡열 반응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흡열 반응은 반응을 시켜놨더니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반응물이 열을 흡수해서 결국은 이게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델타 H는 플러스가 되는 건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아요. 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흡열 반응식이죠. 반응에 열을 가해서 플로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반응이 끝난 다음에는 어, 이게 온도가 낮아진 거죠. 왜냐하면 생성물이 열을 흡수해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요게 열을 더 가한다는 뜻이니까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플로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흡열 반응인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표형 상수 자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발열 반응은 어때요? 반응을 해서 열이 나오는 거죠. 히트가. 그러니까 열이 증가하면은 이걸 완화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저쪽으로, 생성물 쪽으로. 그러니까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표현상수는 더 작아집니다. 그죠? 잘 아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표현에 관한 문제는 뭐냐? 이것은 어, 표현이라는 것은 연력학적인 거예요. 키네틱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뭐냐? 음? 어, 요 평형은 말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 요 평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25도씨에서 요 평형 상수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요 반응이 굉장히 요 생성물 쪽으로 잘 간다. 워낙 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요거에 대한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는 0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자체가 음? 이 반응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고 있지 않다. 그걸 약간 어려운 말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이퀄리브리엄 이 콘스탄트는 연력학적인 어떤 예측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K가 1보다 크면은 연력학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니까 깁스 프리 에너지가 변화가 0보다 작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수가 0보다 굉장히 작아요. 어떤 거는 1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은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력학적으로 반응은 디스페이버한 겁니다. 디스페이버, 페이버가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런 연력학적인 내용이 반응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요 반응이 평상수가 무진장 크다고 해서 요 반응이 요 세 가지 성분을 섞자마자 그냥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실제로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연력학은 반응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만 말해주는 거고, 키네틱스는 반응의 속도를 얘기해 주는데 평형상수는 반응 속도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를 주지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